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차 조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팟빵 에피디입니다. 저희 지금 서울 성수동에 네. 나와 있는데요. 왜 왔죠? 우리? 왜 왔어요? 오늘 저희가 이곳을 네. 찾은 이유는 바로 저희 등 뒤에 보이는 건물 짜라란! 도요타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요타 트레이닝 센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네, 트레이닝을 받는 건가요? 네, 도요타에 대한 좋네요. 도요타 중에 뭐뭐뭐뭐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는 좋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집장님, 저희가 자동차 팟캐스트 2차 저차를 거의 이제 시작하고 진행한 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가까이가 됐는데 네. 그렇죠. 사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 네. 뭔가 이렇게 계속 뒤로 미뤘던 과제였거든요. 네, 피하고 결국 여기서 잡혔네요. 결국 여기서 이제 만났단 네, 말이죠. 첫 영상에서는 친환경차 토요타 네. 차를 타고 이제 주행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이 특별한 네. 건물에 왔어요. 네. 여기가 어딘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바로 지금 이 장소는 도요타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네. 도요타 딜러사에서 일하는 미캐닉들, 기술자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죠. 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이곳에서 치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네. 하이브리드가 진짜 뭔지 저는 네. 이제 거의 중학교 정도의 네. 자동차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이브리드의 개념부터 네.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분자생물학이에요. 아, 그래요? 유전공학인데 사실 그때 전공서적에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접하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종, 혼혈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다른 동력원을 품은 자동차를 뜻하고요. 자동차에서는 그래서 이를테면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경우가 가장 많죠. 네, 저도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 뭔가 하나의 요소 중에 특별한 특징들이 네. 결합을 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거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너지라는 개념은 이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 이상의 무언가를 그렇죠.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 모터와 엔진을 조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유는 엔진은 늘 쌩쌩한 컨디션으로 힘을 내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는 충분히 힘이 무르익지 않아서 좀 약해요. 약골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쌩쌩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또 너무 높이 회전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또 힘이 좀 떨어지는 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전기 모터는 반대로 전원이 탁 켜지는 순간 제일 쌩쌩한 힘을 내요. 그리고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수그러들어요. 힘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엔진 같은 경우는 삼봉우리처럼 이렇게 솟았다가 내려오는 그래프고 네.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확 올라갔다가 서서히 수평으로 내리는. 유지를 하다가 끝에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고회전 이상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건 엔진이나 전기 모터나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 엔진이 좀 힘을 제대로 못 쓸 때 이때 전기 모터가 지원 사격을 해줌으로써 엔진에 드는 부하를 줄여주고 그만큼 엔진이 연료를 덜 마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엔진의 단점을 전기 모터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또 고회전에서 힘이 빠르게 떨어지는 전기 모터의 단점을 엔진이 조금 더 유지하면서 끌어주면서 보완을 해주고. 딱 그 말이 맞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시너지를 내는 그렇죠. 하이브리드라는 네.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엔진이 힘들 때는 좀 손잡아서 같이 끌어주고 그렇죠. 지쳐 있을 때 또 같이 끌어주는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타봤지만 네. 일단 처음 출발할 때는 네. 전기 모터가 일단 차를 끕니다. 조용히 소리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 정말 절대 정숙의 세상을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속이 더 붙기 시작하면은 이제 엔진이 개입을 그쵸. 하죠. 네. 그래서 엔진과 모터가 같이 차를 끌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또 바퀴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발전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끊임없이 스스로 배터리 전력을 쓰다가 또 충전을 하고 또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은 또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면서 엔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주 똑똑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살짝 반에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저도 이 자리에서 네. 하이브리드 아카데미를 들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좋으셨죠?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좀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직렬, 병렬, 그리고 직병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직렬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한 줄로 쭈루룩, 그쵸. 쭈루룩. 직선 느낌? 네, 직선 느낌. 뭔가 일렬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전기 모터를 구동을 시켜서 바퀴를 굴려요. 네. 그래서 엔진에서 바퀴로 가는 사이에 그 수많은 단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직렬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는 차는 엔진이 직접 자동차를 끌지 못합니다. 자동차 바퀴를 엔진의 힘으로 구동을 시키지를 못해요. 엔진은 무조건 전기를 만드는 데만 쓰는 거죠. 그럼 엔진이 굴러가면서 열심히 전기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만들고 거고 그 전기로 바퀴를. 전기 모터를 돌려서 전기 모터에 연결된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렬이다라는 직렬이죠. 건가요? 네네. 그럼 병렬은요? 병렬식은 예. 엔진만으로 바퀴를 굴릴 수도 있고 또 전기 모터만으로도 바퀴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병렬식인데 대부분의 병렬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모터가 한 개였어요. 최근에는 이제 두 개를 다는 데가 생겼는데 네. 근데 이제 직병렬식은 병렬식과 직렬식의 장점을 합친 형태입니다. 이것도 나름 하이브리드네요. 이거는 정말 하이브리드 중에 하이브리드죠. 그 최상위 하이브리드 그쵸? 개념. 네. 그래서 대신 전기 모터를 또 두 개를 써요. 근데 그래서- 전기 모터가 하나인 것과 두 개인 것의 차이는 결국 네네. 동력의 차이인 건가요? 이를테면 이런 게 가능하죠. 전기 모터가 한 개만 있는 차는 엔진이 돌아갈 때 전기 모터가 엔진의 힘을 보태기 위한 지원 사격을 하면서 동시에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 모터가 두 개인 차는 엔진의 지원 사격도 하면서 또 하나의 모터로 발전기 역할을 해서 돌릴 수도 있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고 이를테면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직병렬식의 특징인데 네. 어렵죠 벌써. 눈빛이 약간 흔들리고 어려워요.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도요타가 유일하게 이 방식을 처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도요타를 생각하면 항상 도요타 하이브리드라는 게 항상 네. 따라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요타가 2017년 1월 기준으로 자매 브랜드인 렉서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000만 대가 굉장히 많은 수치죠. 1,000만 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팔리는 자동차를 다 합친 게 승용차 판매를 합친 게 한 180만 대가 좀 넘습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런데 180만 하이브리드 대. 자동차로만 1,000만 대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딱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도요타 그룹만큼 많이 판 브랜드도 없고 도요타 그룹보다 먼저 판 브랜드도 없습니다.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왜 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네. 왜 하이브리드를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먼저 걷기 시작했을까? 그렇죠. 뭔가 되게 앞서 나간 네네. 발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맞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네.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예고를 주신다면 예고편. 예고를 드린다면은 살짝 키워드 키워드만. 21세기에 어울리는 자동차를 찾아라. 그걸 언제 생각한 거죠?
90년대 초반에 야. 생각을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이걸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 뒷이야기를 좀 네,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가 왜 하이브리드에 미쳤는지 다음 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